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가 탄생한 지 올해로 15년이 돼가는데요. 그동안 성장과 함께 항공사는 모두 9곳으로 늘었지만 치열해진 하늘길 경쟁으로 시장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저가 항공사인 한성항공. 지난 2005년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국내 LCC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이 LCC 업계에 속속 진출했고 한성항공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티웨이 항공으로 재취항했습니다. LCC는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항공 수요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과 함께 홍콩 시위 사태 등 악재도 겹쳤습니다. 지난 여름 시즌부터 해서 일본과 홍콩으로 가는 여행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한 80% 전후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이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신규 LCC 3곳이 추가돼 내년부터는 모두 9곳의 LCC가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공급 과잉에서 살아남기 위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업계 구조 조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매물로 나올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 등 LCC 업계 재편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네, 국내 저가 항공 업계 취재한 김용재 기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자, 김용재 기자, 업계 진단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저가 항공 업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통상 3분기는 항공업계 성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일본 여행 감소라는 대형 악재로 적자를 봐야 했습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 3분기 매출은 3,6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만 보면 괜찮은 듯합니다. 실제로 1년 전보다 5% 이상 늘었고요. 하지만 영업 손실 173억 원, 당기 순손실 301억 원으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네, 업계 1위가 그 정도라면 뭐 다른 데는 더 안 좋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진에어는 13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에어부산과 티웨이 항공은 각각 195억 원과 102억 원의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타 항공과 에어서울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4분기 전망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3곳의 LCC가 더 늘어난다는 건데 벌써 운항을 시작한 항공사도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플라이 강원이 첫 날개를 폈습니다. 운항지는 제주도였는데요. 취항식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와 강원도 관광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문제를 보이기도 했지만 첫날부터 매진을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내년 상반기 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기존 운임을 30% 낮춘 초저가 LCC가 목표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운항을 시작할 전망인데요. 유럽과 미주 노선에서 이 넓은 좌석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한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예, 항공사가 늘어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늘고 뭐 가격도 떨어지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항공사가 많아지면 저가 경쟁은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영 실적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는 이른바 치킨 게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어두운 전망은 미국 사례에서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미국 정부가 항공 규제를 풀면서 1978년부터 8년간 신규 항공사 118곳이 생겼죠. 그러나 초과 공급, 과잉 경쟁으로 무려 99개, 즉 84%의 항공사가 사라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업계의 구조 조정 움직임도 감지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함께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재매각 여부 등 항공업계 재편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의 재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매물이 나오고 인수자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시장에 이제 재편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뭐 정책적 대안 이런 게 없을까요? 일단 그 항공업계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국내선 항공유해에 대한 할당 관제 적용과 함께 석유 수입 부과금 한시적 면제, 그리고 공항시설 한시적 감면과 인바운드 승객 유치 지원 등 8가지 지원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고 해도 이 줄어든 일본 노선 수요를 대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노선의 단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WTO를 비롯한 제소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일본에 대한 관계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공업계들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간 일본 노선 편중이 심했던 만큼 이 향후 노선 다각화와 이 수요 창출 등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재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